그거 만약에 궁금하면 이어령 아세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그 이어령 소설. 그분이 네. 네, 문학가이자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고 그거 몰랐. 한예종 설립하신 분. 그것도 진짜요? 맞아 들었었어. 그 이어령이란 분이 88 올림픽 총괄하신 분이거든요. 네. 아, 울렁수의 소년 그것도 했었고 그런 여튼간 그 이어령의 너는 누구니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젓가락 문화부터 이런 아까 말했던 한국의 성질, 기질, 문화 속에 나오는 코드 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이어령이고 너는 누구인? 네, 너는 누구니? 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어령의 책들이 네. 아마 제목이 정확치는 않을 수 있지만 네네. 그냥 너는 뭐 땡땡 하면 나와요. 그 이어령.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은 23살 땐가 그 당시에 뭐 박목월? 하여튼 그런 아주 대단한 그 성함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그 당시에는 신급으로 취급받던 문학계의 거장들을 23살인가 4살에 깠어요. 기스를. 네. 힙합이네. 그게 우상의 파괴라는 글로 거기 제목부터 벌써. 기고를 했어요. 해서 이제 그 우상이라고 됐던 그분 이어령 군에게 하면서 그게 신문에서 네. 20대 초반의 학생과 거장들이 논쟁을 벌였던 그런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죠. 이어령이란 사람은. 그래서 암이랑 같이 늙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투병 안 하고 그때부터 책을 쓰셔서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책을 남기고 하여튼 이분이 평생 고민했던 게 나는 누구인가 에서 가다가 한국인은 누구인가 이런 식 인간은 어떤가 그렇지. 좋은 그게 방향성. 될 수 있어요.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하긴 한국적인 근데 끊임없이 고민할 부분이죠. 사실 지금 뭐 오늘 2시간 안에 답을 찾겠다. 그쵸. 참 배부른 소리지. 배부른 소리지. 그러면 그쵸. 저는 항상 네. 의심이 드는 거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항상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저는 뭔가 왜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애초에 절대적인 제가 없고 그냥 바뀌는 것 자체가 제가 아닌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 생각했을 때 이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냥 한국적인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또 안 좋게 귀결이 되면은 그럼 과연 한국적인 걸 지켜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되게 부정적인 생각인데 한편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과연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될 이유가 뭔가? 그냥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게 현실에 맞춰서 발을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마음 한켠에는 물론 찝찝한 게 있지만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제 스스로를 답을 못 주는 거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전통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네. 근본을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단어를 파고들게 되죠. 네네. 근데 이제 전통적인 것들 네. 속에 한국적인 게 있다라고 이제 보니까 근데 결국에 전통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해왔고 아까 그 민요를 사례로 들어도 통일신라 때 그쵸. 고려 때, 조선 때, 그리고 1920, 30년대 때 대중가요도 이제 민요로 들어왔지만 지금 현재 이제 문제점은 현재의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민요가 없다. 네. 근데 민요는 시대의 변천을 계속해서 담아왔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파악하기 좋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남한, 북한 분단되어 있는 거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들 800만 명이에요. 네. 이 800만 명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똑같이 질문해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니네 한국인이잖아. 네. 근데 한국에서는 니네 그쪽이잖아. 고려인이잖아. 조선족이잖아. 혼란스러워. 이게 800만 명인데 이들은 이민 간 사람들과는 달라요. 네. 그 이민 간 사람은 재외동포로 안 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그 나라 그냥 이민, 국적이니까. 네, 바뀐 거죠. 이제 그 미국인, 일본인이 된 거지만 특히 일본에는 조선인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남한, 북한이 생기기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갔는데 그 분단된 나라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조선 국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남한, 북한이 분단됐을 때 해외에서 자결한 재외동포들이 정말 많아요.
기껏 한 달 월급이 10원이었는데 1원씩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보냈는데 5년 만에 분단돼서 전쟁하고 있다더라. 그거 듣고 자결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쵸? 그들의 후손들이 800만 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민요, 뭐 아리랑, 네. 뭐 등등등이 그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한민족 혹은 그래 그쪽에서 내가 왔구나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이면서도 네. 오늘날 이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민요가 창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소셜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국가가 예술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국가주의적인 거고,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다고 방생을 하자니 이것은 자생이 네, 안 불가능한 되고. 거죠. 그래서 저는 지원은 받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을 해야 되고, 왜냐면 지금 국악계 폐단이 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재외동포들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88 올림픽 때도 있었고, 특히 2002년 네. 한일 월드컵 때 일본의 어떤 민요랑 우리나라의 아리랑,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그때도 안 좋았잖아요. 그쵸. 왜 일본이랑 월드컵을 하냐, 네, 나라를 맞아, 팔아먹는다 할 때 공식 주제가가 일본의 민요와 이걸 섞어서 하면서 실제 화합에 기여한 바가 있었어요. 저는 민요의 가능성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아까 그 새로운 답을 얻으려면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저는 새로운 신문물에 되게 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제 여자친구가 저를 척화파라고 맨날 불러요. 행선명. 항상 척화비 마음속에 있다고. 네. 챗GPT나 이런 게 나올 때도 네. 되게 이제 그 지식에, 안 그래도 지금 범람인데, 네. 근데 최근엔 저 이제 챗GPT를 받아들였거든요. 아.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제가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건 진심으로 받아들이셨네요? 네. 전 아직 사용 안 해봤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논문 같은 걸 쓸 때 네. 또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얘랑 토론해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최근에 얘한테 학습을 시킬 수 있어요. 네네. 얘가 그 채팅방을 하나를 열면 네네. 사용해 보셨나요? 네. 저도 근데 기본 툴은 많이 봤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예를 들어 국악에 대해 설명해줘, 민요에 대해 설명해줘, 뭐 그거 아니면 그거는, 그러니까 챗GPT를 처음에 사용할 때는 아무 지식 없이 사용하면 네. 완전 그냥 네. 그냥 뭐 나무 위키로 형성된 번복된. 그런 거 말고 조금 걸러낼 정도의 학식이 있으면 매우 유용한 툴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정신 교육을 좀 시키는 거예요. 챗GPT한테 너 되게 정확한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이 나니까 죄송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뭐 알려주신 대로 다시 수정해 보겠습니다 하고 5분 뒤에 다시 물어보면 수정된 채로 대답을 해요.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민요나 이런 거 관련된 거는 그게 데이터가 얘도 쌓이면 네. 학습을 해서 이제 하니까 그런 작업을 그냥 난 해야지 이제 하면서 계속 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네. 얘가 질문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대답하는 게 다르구나. 네. 첫 번째로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국악진흥정책의 과오를 평가해줘. 너무 어려운데요? 하니까 얘가 쫙 바로 분석을 해요. 네. 우리나라의 그건 정권별로 다르지만 국악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 그 다음에 정권의 정통성 유지를 네.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뭐 과오.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진짜 무섭다 이쯤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대중적인 지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1년 구글이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리스가 이제 논문 보는 사이트잖아요. 네. 그런 걸 싹 데이터를 모아놨으니까 그 초록들을 얘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빅데이터네. 네. 근데 이게 이어령 아까 그 선생이 네. 디지로그라는 책도 있어요. 디지로그요? 네, 디지로그. 이분이 책을 쓰실 때 컴퓨터를 4대를 사용하시거든요. 4대요? 네. 여기에는 일단 윈도우, 맥, 그 다음에 뭐를 쓰고 책을 읽을 때도 그 스마트 펜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인식을 해서 바로 컴퓨터에 그게 텍스트가 입력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디지로그라는 말이 뭐냐면 디지털의 기술과
아날로그의 이 아, 지식이 네. 합쳐지는 그것이 앞으로의 지향점이다. 그치. 그거를 그래서 이어령 선생이 인공지능 AI는 아주 빠르게 달리는 말이라 뒤쫓아가면 그 말발굽에 치이게 될 것이고 그 위에 올라타게 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천리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뭐 당연한 말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쵸.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대단하시다 진짜.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조망을 해왔고 진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석학인데 네. 그러니까요. 일단 짠 한번 할까요? 감사히 잘. 좀 약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네. 진양이죠. 제가 좀 약하게 탔어요. 좋습니다. 괜찮나요? 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챗GPT를 사용을 해보면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 뭐 네. 글 같은 것도 논문적 어법으로 바꿔줘 하면 얘가 바꿔요. 그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근데 난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네. 얘도 나름대로 해서 예를 들어 뭐 박정희 정권 때 아까 그거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때 국가헌법 구조가 생겨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판단하기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독재자들에겐 정통성이 항상 필요해요. 아 그쵸 아, 그쵸. 그쵸. 납득을 시키는. 뒤집었으니까. 당위성이 필요한 거니. 그러면 박정희 때도 그랬고 이승만 때는 원래 하나였던 나라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눴기 때문에 정통성이 네 필요했죠. 그쵸 그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는 이 국가에 대한 정통성이 필요했어요. 이때 이 정통성을 찾기에 가장 좋았던 게 국악이었거든요. 오. 조선 때부터 있었던 이것을 네. 우리가 지켜나간다. 그래서 전쟁 중에 1951년이면 한국전쟁 때인데 그쵸, 그쵸. 부산에서 국립국악원을 만들어요. 전쟁 중에. 전쟁 중에. 그 당위성이 가장 큰 이유라는 말씀이죠. 정권에. 그래서 그때도 전통 예술인들을 수단처럼 사용했죠. 왜냐면 육군이 생기기도 전에 국가보훈대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이제 투표 장려하고 정치적인 그걸로 쓰다가 서울이 함락되잖아요. 3일 만에. 그렇죠. 네. 그때 국악인들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바로 이 국악인들 데려다가 이제 그 공산주의 찬양하는 거를 했었어요.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노래를 막 했죠. 네. 그 당시 명창들이. 그리고 9월 28일이었나요? 해병대 그 상륙하고 네. 서울 수복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부역자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전쟁 중이었으니까. 네. 근데 국악인들은 살아요. 아 이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 개사리고 그러니까 조금 네. 쉽게 말하면 이용 가치가 그쵸. 있었다는 거. 그래서 다시 살려서 또- 이제 위문 공연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고 일제강점기 때도 이왕지가학부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지금까지 있는 폐단이긴 한데 신라에는 음성서라는 네. 그 음악기관이 있었어요. 국가음악기관. 네. 고려 때도 있었고 조선 때도 장학원이라고 초기에는 3,000명 정도 있었던 아주 큰 규모였고 나중에 고종 때 돼도 못해도 한 1,500에서 그 정도가 되는 기관이 있었어요. 장학원이라고. 근데 이게 구한말이 되고 일본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먹었을 때 얘네가 이것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돈이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매우 일본 음악인이 동양 최고의 음악인데 이 최고는 이 베스트가 아니라 최고 오래된 음악인데 이 음악은 우리 아악의 뿌리이다. 일본의 가가쿠라는 음악이 있어요. 네. 조선에도 아악이 있고 중국에도 아악이 있고 베트남도 아악이 있어요. 다 공자 때문이에요. 같은 거랑. 공자가 춘추 전국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예와 악이 무너진 탓이다. 그러니까 망한 나라에 가니까 그 음악이 엄청 거세고 흥한 나라에 가니까 음악이 유려하더라. 그래서 이 악이 필요하고 네. 국가는 기강이 바로 서야 되니까 예의가 필요하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 죽은 사람들에게 가하는 예는 네. 제사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제사 때 음악을 연주하면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 음악을 악이라고 해요. 한 번에 한 거래 한 번에. 그 예악의 모든 것을 하는. 그래서 이 악은 우주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써요. 그걸 팔음이라고 하는데 네.
금석, 사죽, 포토영목, 쇠, 뭐 석, 돌, 네. 사, 모래를 네. 해가지고 빚어가지고 도자기로 뭐 죽, 아, 대나무, 포. 그게 악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8가지 재료로 음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 아무 이쁘지도 않은데도 그걸 다 써서 아. 우주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예와 악을 지키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것은 옛날에는 지구 평평설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쵸. 요게 그래서- 지구였죠, 요게. 네, 그래서 지구는 사각형이고 이걸 덮는 건 동그랗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천원 지방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경복궁이나 종묘나 이런 데 가면 연못이 네모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 가운데 동그랗게 하고 소나무 하나 있는 게 네. 그 우주를 표현해 놓은 아, 그런 거구나. 근데 거기 딱 갔을 때 중국은 이 네모난 대륙에서 가장 정가운데 가운데, 있는 네. 나라로 보고 우리는 조선은 정통성이 또 필요했잖아요. 네, 네. 고려를 뒤엎었으니까. 중국을 최고의 문명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걸 받아들인 우리도 그 다음 되는 국가로 바로 갑니다. 그게 이제 그때였죠. 근데 여튼간 이렇게 쭉 오다가 중국이 아악을 다른 나라한테 한 번도 안 줬어요. 이건 문명의 상징이니까. 네. 그래서 이 아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국가의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 같은 거예요. 기술을 넘길 수 왜? 없죠. 그렇죠. 왜냐면 편종 하나 만드는데 쇠가 1000kg이 들어요. 그 이건- 기술을 못 주는 거죠. 아, 근데 여튼간 그걸 딱 두 나라한테 줬는데 고려, 조선이에요. 오. 고려와 조선은 다른 네네, 나라니까 그러니까. 딱 이 두 나라한테만 두 번 역사상 1114년 때 예종 9년 때 한 번 주고 조선 때 한 번 주고 나머지 준 적이 없는데 베트남도 아악을 갖고 있죠. 그러게요. 일본도 가가쿠 한자로는 아악이에요. 네. 갖고 있는 건 모방한 거예요. 들으면서 또 중국처럼. 오리지널이라고. 그래, 그럼. 레시피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그 당시에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중국의 그 열등감이 있었어요. 특히 섬나라로서. 근데 네. 메이지 유신을 하고 이제 우리가 국력이 세졌는데 네. 그러면서도 얘네의 인식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을 이걸로 했었으니까 그렇죠. 이 악은 다르잖아요. 일본의 다르죠. 가가쿠는. 네. 근데 조선의 악은 중국의 그것과 같고 네. 아까 최고의 음악이라 했죠. 네. 오래된. 오래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식민지 사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식민 사관 혹시 아세요? 정확히. 정체 사관. 이제 저희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음, 그 이후로 이제 그러면 저희 딱 이제 짧게 설명을 해주면 일제가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야 씨발 뭐 하면서 막 폭력을 하니까 만세 운동을 한 거예요. 1919년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전까지를 지네들 스스로 무단 통치라고 했었고 맞아. 네, 무단통치. 이 3.1 운동 이후로부터 문화 문화 통치. 통치라고 하는데 이 문화는 어떤 게 있냐면 몇 단계가 있어요. 첫 진짜요? 번째로는 표현돼 가물가물하다. 내선 동조라고 해서 음. 내는 그 안에 내지 있는- 예, 일본과 네. 조선은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 형제다 이거예요. 그걸 가스라이팅 하는 건. 예, 이 형제는 백제를 뜻해요. 백제. 백제. 예, 백제를 뜻해요. 그 다음에 이 백제인의 후손이었던 일본은 형이고 조선이었는데 일본은 열로 넘어가서 발전을 했는데 네. 얘네는 발전을 못했다. 이게 이끌어주겠다구나. 예, 이게 정체 사관이에요. 네. 저희가 사관은 역사 사자에 볼 관자니까 역사를 어떻게 그쵸. 바라보겠냐. 네. 근데 정체되어 있다, 멈춰 있다. 근데 세상에 멈춰 있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백제에 그때 분리됐던 그대로 역사가 멈춰 있는 걸로 본 거예요. 애 자체를. 네, 그래서 최고의 음악이라고 한 거죠. 중국은. 중국은 나라가 졸라 커서 발전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일본도 발전을 했는데 얘네는 그때 그 큰 나라와 어디 사이에서 그래서 반도라는 말도 멸칭이거든요. 그래요. 한반도라고 하잖아요. 네. 대륙이면 대륙이고 네. 섬이면 섬인데 네. 반도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반성. 그것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라기보단 홍어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아. 홍어는 그냥 음식인데 네. 어느 순간부터 전라디언 뭐 홍어 그쵸, 그쵸. 하면서 그게 멸칭이 됐던 것처럼 아. 반도라는 건 발칸반도도 있고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반도의 그 반도의 인의 특성, 한국인, 조선인의 특성은 큰 나라 옆에 겨우 붙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중국은 아주 화려한 색이고 대륙.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일본은 되게 독자적이고. 색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 조선은 뭔가 그냥 선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해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서. 그래서 아까 내선 동조가 있고 네. 정체사관 그 다음이 내선 융화예요. 아, 융화는 그럼. 문화적으로 이제 하나를 융화시켜서 이 다음에 완성되는 게 내선 일체예요. 일본과 이제 조선이 하나가 내선 일체 하나가 들어봤어요. 된다. 이게 이제 얘네가 아. 생각했던 이상의 흐름인데 네. 그때 이제 이왕지 가학부에 적어도 1000명이 있었는데 다 잘라버리거든요. 아학을 복원시키겠다고 했으면서 네. 네. 이 아학은 조선의 아학과 가가쿠가 다르다 했죠. 네. 이건 중국의 그 원본 네, 그대로니까. 네. 이거를 복원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가가쿠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아, 그래서 이 당시에 고종 황제 앞에서 그걸 했던 몇백 명이 살아있어요. 근데 얘네들 다 잘라버리고 경성, 그 당시 서울에서 네. 사는 사람들 중 부모는 음악을 안 하면서도 집이 가난한 사람들 중 중학교 학생들을 뽑아요. 그래서 아학부원 양성소에서부터 길러요. 아학을 연주할 애들을.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가가쿠의 발전을 위한 그렇죠. 가가쿠의 정통성을 찾으면서도 위한. 아까 내선 동조와 정체사관을 네. 완성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요. 1939년에 지금도 여기 네이버에 치면 황화만년지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국악 창작곡의 효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처음으로 국악이 창작되었다. 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1939년. 국악이라는 게 그러면 그날 나온 게 아닌데. 그쵸, 그쵸. 그러면 국악 창작곡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오선보로 처음 쓴 아, 그러니까 원시적인 거에서 이제 문명을 받아들이게 된 누구 때문에? 일본 덕분에. 근데 그 1939년이 일본 진해가 생각하는 우리로 치면 단기 4000 몇 년 하는 거죠. 2600년이었거든요. 1940년이. 네. 근데 여튼 아까 말했던 2600년이 1940년이에요. 네. 걔네 기준으로. 아, 네. 그 나라. 그래서 그때 조선 신궁을 지금 경복궁 있죠. 그 앞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네. 원래 저희가 경복궁 타는 남문을 열고 바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이게 경복 타령 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남문은 광화문이고 네. 그러면 임금이 앉아 있을 때 근정전이거든요. 네. 근정 문을 열고 또 앞에 문을 열고 광화문을 여니 하루는 보신각, 종각역, 네. 그 네. 보신각을 친 거예요. 통금해제를 치니까 개명, 닭이 울고 산천에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다는 거거든요. 아, 실제로 중국의 자금성과 경복궁은 구조가 똑같아요. 이것도 공자가 만들어 놓은 그대로. 일자여야 돼요. 왕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궁궐 내부를 볼 수 있게끔. 근데 이거 축이 이렇게 있겠죠? 왕이 앉아 있는 데에서 이걸 조선 총독부는 틀었어요. 2.5도 정도를 3점 몇 도인가 네. 틀었어요. 이 앞에 조선 총독부가 있는데 네. 이 정면에 조선 신궁이 있었어요. 그 나루토 보셨나요? 맞죠. 아마테라스 아시죠? 알죠. 태양신이 거기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뭐- 아마테라스가 그거구나. 네, 그 일본 신화가 네. 스사노 있죠. 있죠. 그 걔네 보면 우측눈이 아마테라스의 츠쿠요미를 개안하면 네. 폭풍신 스사노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마테라스 아빠, 엄마, 낳은 아들이 스사노 스사노. 폭풍신이에요. 그게 일본 전통 걔네의 그거군요. 신화예요. 아, 신화군요. 네. 처음 알았네. 그래서 걔네 다 근본이 있어요. 그 나루토 이런 것도 보면 다 따라 네. 왜냐면 약간 그게 있어야 만들기 편하고. 그렇죠. 그 신화를 토대로 베이직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 신궁을 지을 때도 바로 신궁이 경복궁을 내려다보듯이 그리고 아, 조선 그렇네. 총독부는 고유의 그 궁궐의 축을 틀으면서 왜냐면 거기에서부터 육조거리라고 해서 네. 여기 뭐 국방부 무슨 부 지금도 거기에 미국 그게 있잖아요. 있죠. 대사관 네, 거기가 대사관. 외교부 있던데 아, 원래. 궁궐에 딱 그 축이었는데 그걸 튼 거죠 일본이. 그리고 그것은 조선 신궁을 정확히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게 의도적이었던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왜냐면 내선 동조가 여러 가지 완성시키려고. 얘네는 대만이고 오키나와고 네. 저기 홋카이도고 다 식민 지배를 했던 데는 신궁을 세워. 신궁으로서 그 신의 그걸로 다스리겠다 네. 기운을.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개를 지어요.
조선 신궁을 짓고 부여에다 신궁을 짓거든요. 아, 그 백제니까. 부여가 백제의 수도예요. 맞아. 아. 그래서 그거를 완공할 때 황화만년지곡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 천황이죠. 네네. 그리고 저희가 광화할 때 그 화예요. 아, 네. 임금의 통치가 이게 감화시키다거든요. 사람이 변하는 게 첫 번째 하급이고 화는 정말로 이게 변하는 거와는 다르게 진화되는 개념이에요. 아, 나아가는. 네, 그래서 황화는 천황의 통치를 뜻하는 거고 만년 동안 이어지길 바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황화만년지곡이고 완전 찬양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이거를 가사를 지었던 사람은 이능화,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네. 이능화, 그 헤어화 지었던, 하여튼 그 사람인데, 나중에 조선 역사를 편찬해서 천황한테 그걸 받아요. 그래서 뭔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이 되고, 아, 김기수라는 사람이 곡을 지어서 이걸 조선 신궁에서 연주를 해요. 그럼 이것은 정체사관으로 보면, 내선동조, 백제의 형이었던 일본인들이 와서 네. 없어져 갈 뻔했던 이 악을 되살려서 부활시켜주는. 지원해줘서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서 아. 이 없어질 뻔했던 백제의 고악, 왜? 정체사관이니까. 그럼 아마테라스도 백제의 신이었겠죠? 네. 같은 동조니까 그 사람들 그 입장에서. 신들 앞에서, 그러니까 나의 부모이자 조상이자 할아버지 앞에서 손주들이 와서 형이 다 먹여 살려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선 일체와 아. 융화와 모든 거의 완성을 2600년에 마쳤던 거죠. 일본. 진짜 이해되죠? 네, 스토리 잘 짠다. 그림이 진짜 네. 거의 그냥 진짜 뭐 소설인데요? 그래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림 잘 짜네. 우리나라에 아까 악이라는 게 있다 했죠. 네. 악은 딱 제사음악이자 그러니까 제례악이라고 네. 하죠. 이미 정해져 있는데 아명이라는 게 생겨요. 아명. 네. 아명은 악처럼 이름을 붙였다라는 뜻이에요. 악처럼. 네. 그러니까 악이면 그냥 아, 악이에요. 그렇죠. 아악인데 왜? 근데 악처럼 이름을 붙였다는 건 악이 아니라는 뜻인데 네. 저희가 풍류악이라고 선비들이 하던 게 있어요. 네네. 그런 걸 풍류악이라고 했는데 줄풍류 하면은 딱 봐도 현악기로 풍류악을 네. 연주했다. 명확하죠. 그렇죠. 이걸 아명을 붙여요. 그럼 예를 들어 무슨 뭐 만년지곡, 네. 뭐 수연장지곡 네. 이런 식으로 악처럼 이름을 어렵게 바꾼 거죠. 다 개조시킨 거죠. 약간 싱랩 같은 건가?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아, 악이 아닌데도 악처럼 아처럼. 뭔가 마치 이거 그냥 이번 연도에 생긴 음악인데도 한 100년 전부터 연주해왔던 것처럼 그렇네.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근데 역사를 갈아치우는 거예요. 이것도 1919년에 아명을 다 붙여요. 얘네가. 아, 만세운동 이후에. 근데 딱 하나만 1930 몇 년에 이름을 바꿨는데 수제천이에요. 수제천. 그게 원래 이름이 정읍사예요. 정읍사. 정읍, 정읍 들어. 백제죠. 아, 네네. 그 백제의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면서 오, 알아. 우물 앞에서 네. 그게 정읍사예요. 그건데 아. 섭 돌 깎는. 네. 네. 그거를 했던 게 정읍사인데 조선에선 이 정읍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망한 나라의 음악은 그렇지. 아. 연주 안 하는 게 관례예요. 아, 백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거를 궁궐에서 연주했다는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이 나와요. 네. 갑자기요. 네, 단 한 번도. 왜냐면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있었고 그쵸. 그 세종대왕이 여밀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였냐면 중국 조선 개국된 지 30년밖에 안 됐던 때에 음악을 베이징에서 받아왔어요. 네. 저희가 황대태엽 고종님이나 뭐 12율이 있는데 네. 이 황의 음을 베이징에서 받아왔어요. 어. 그리고 시간도 베이징시를 따랐어요. 근데 그 시간대로 가니까 우리 조선은 시차가 다른데 그쵸. 그래서 시간 독립시키고 이 황음을 독립시키고 악기도 다 독립시켜서 만든 게 종묘제례악이에요. 그게 세종 때 세종 때. 나왔던. 네. 문묘는 공자묘예요. 문묘. 그래서 그거밖에 없었는데 세종이 우리는 평생을 향악을 듣고 자라다가 왜 네. 죽어서는 중국의 제사음악을 들어야 하냐. 아, 네. 이건 아니다 해서 만든 게 종묘제례악이고 아. 이것을 담아낼 악보가 필요하다 만든 게 정간보예요. 어? 아, 그래서 이 정간보도 오선보와 유일하게 전 세계 딱 2개 유량 악보예요. 어. 음의 길이와 박자를 기보할 수 있는 유일한 악보.
세종대왕님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관된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는 자주성이 있다. 네. 홍익인간. 그래서 제가 홍익인간으로 보는데 여튼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악보를 만들었더니 이제 우리 음도 있고 네. 우리 악기도 있고 우리 악곡도 있고 악보도 있는데 이거를 기보할 글자가 없네. 문자. 그게 시기적으로 먼저 시기에 먼저. 그래서 처음 아. 세종대왕의 업적을 보면 첫 번째로는 중국의 모든 문헌을, 왜냐면 그때 중국은 성리학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그 주자부터 해서 모든 그걸 해서 성리학을 다시 세워요. 그 다음에 박연이라는 사람에게 중국의 저 문묘제략을 포함해서 아학을 복원시키자. 모든 문헌을 다 참고해서 논문 쓰듯이 해서 그걸 복원해요. 이 아학은 중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립국어관에서 알바할 때도 그 아학 들으러 중국에서 와요. 이것은 동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쪽은 망했으니까. 거기는 다 무너졌으니까. 무너졌어. 왜냐면 나라 그것도 바뀌었었고 또 원나라로도 바뀌었었고 그쵸, 뭐로도. 그쵸. 근데 이게 조선 그때 박연도 변태였고 세종도 변태였어요. 거의 준챗 GPT였네. 그렇죠. 모든 걸 영향을 해서 그걸 복원을 했는데 네. 박연은 철저한 사대주의자여서 아, 드디어 우리가 중국에 그걸 따라잡았다였는데 네. 세종은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음악을 만든다.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네네. 근본이 씨 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얘는 이렇게 만들었구나. 우리 걸 만들자. 그래서 박연이 반대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종대왕이 홀로 해요. 홀로. 그냥.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던 게 악보. 그 다음에 종묘 제략까지 만들고 나서 이 사람이 훈민정음까지 만들죠. 네. 이것도 한 10몇 년이 걸려요. 근데 훈민정음 만들고 처음 지었던 시가 용비어천가예요. 맞아요. 육룡이 나르샤. 이 육룡은 세종대왕 기준으로 저희가 제사를 지낼 때 3대, 4대까지 치죠. 네. 아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할아버지, 네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럼 근데 세종 기준 아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무학대사, 정도전. 6. 네. 개국 그래서 공식. 용용. 이 6명의 용이 용이 나르셔서 날아가자. 이 나라를 만들었으니 어찌 이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네. 했죠. 이게 이제 한글로 쓴 첫 번째 시였죠. 여기에서 그걸 따서 음악을 만든 게 여밀락인데 네. 이 여밀락이 더불어 여자의 백성민 즐길 낙이에요. 완전 홍익인간이네. 그렇죠. 그러게요. 백성과 함께 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리라 해서 세종대왕 때부터 그 고종 직전까지는 임금이 나갈 땐 여밀락만을 연주하고 돌아갈 땐 여밀락 영 이 두 곡밖에 연주 안 했어요. 꽤나 오랫동안 그게 유지가 됐네요. 그렇죠. 몇백 년을. 그렇네요. 근데 일본이 딱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수제천을 연주했다. 갑자기요. 백제 그럴 수가 없죠. 그쵸. 근본도 없고. 말이 안 되네. 그래서 그 수제천도 아까 말했듯이 2600년 암영이 1919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딱 하나만 정읍사가 갑자기 수제천 목숨수 가느다랄제 하늘천 말도 안 되는 뜻이거든요. 근데 황화만년지곡과 비슷하죠. 그렇네요. 천황의 통치가 만년 동안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 네. 목숨이 하늘과 나란하다. 영원히 둘 다 살길 바라는. 이게 같은 곳 부여 신궁에서 연주가 됐었어요. 이게 국악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부터 이 이왕지가 악부가 있었다 했죠. 이게 네네. 국립국악원이 돼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욕을 먹고 네. 없어졌어야 됐었는데 네. 왜냐면 얘네는 독립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스페인 국왕 오면 조선 총독부에서 연주하고 네. 그다음에 천황이나 뭐 고위 인사들 오면 연주하고 제가 만약에 진수 씨 요즘 활동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저는 프로필을 넘겨달라고 네네. 방송에서 해요. 그러면 저는 최근에 연습 20회 진행했어요. 이게 제 프로필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보통 그렇죠. 근데 이왕지가 구의 프로필은 20회 진행. 왜냐면 한 게 없거든요. 왜냐면 총독부에서 연주했다 이런 거 쓰면은 지금 해방이 됐는데 그쵸, 그쵸.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분단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반공 딱 이데올로기 갑자기 반공 미국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승만은 정통성이 필요했고 그렇네. 딱 이왕이 그래서 전쟁 중에 국립국악원을 만든 거죠. 부산에서. 기회주의적이에요. 이게 딱 이해타산이 맞아요. 이해타산이 맞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국악원이 있어요. 원래 국악원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네.
얘네는 지네를 이왕직 악부라고 했다가 망했죠. 네. 이 이왕직은 천황이 준 이름이었거든요. 이씨 왕가의 그거다. 예. 그래서 이씨 왕이라고,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이씨 왕인데 왕이 아니라 천황이 부여한 귀족으로서의 왕인 거예요. 그 중국의 그거처럼. 네네. 그래서 이왕직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랬는데, 그래서 구왕궁 악부로 바꿨다. 우리 황제 국가였지? 왜냐면 대한 그거였었죠. 네. 구황궁 악부로 이름을 바꾼 채로 있었고, 해방됐고 분단되기까지 3년이었잖아요. 네. 이때까지를 해방공간이라고 해요. 이 학술적 용어로. 네, 해방. 이 해방공간 때 국악원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 국악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어야 하는데, 해방공간은 나라가 없었죠. 네, 그렇죠. 조선은 망했고, 그 다음에 애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건 우리가 대한제국으로서 5년을 살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국민들 스스로가 우린 대한인이라고 그렇죠. 알았고, 이 대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만, 진한, 마한, 우리는 계속해서 한이라는 걸 썼고, 이게 다 합쳐진 우리는 큰 한이다. 해서 대한제국. 근데 다만 황제 국가는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우린 백성이 주인이 된 나라를 살아야지. 대한민국이었어.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고, 대한독립만세였지 조선독립만세가 아니었고. 그렇죠. 여튼 그러다가 그래서 국악원이 생겼는데, 이 나라도 없고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까 해서 여운형을 기준으로 건국위원회가 생겨요. 이 건국위원회의 지향점은 한민족이 모두 이제 다시 그 국가를 세우는 한민족 국가였어요. 네.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없지만 이들이 지향하는 이 지향점을 바탕으로 같은 지향을 가진 국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국악원이 있었는데 이름을 뺏겼죠. 국립국악원이 생겼죠. 나만이 생겼으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서 여길 빨갱이로 몰고 가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뺏기고 대한국악원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여기에서의 국악은 남한.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만든 국악이니까 남한의 정통 음악인 거고, 이들이 지향했던 국악은 한민족을 전체 아우르는 국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는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예요. 여기와 국립국악중고등학교가 말하는 국악이 달라요. 지금 현재 이 두 학교가 매기저고, 이분화돼 있구나. 여기는 정악, 여기는 민속악을 지금도 하는데, 아까 그 이왕제악과 국립국악원이 됐다 했죠. 이 국립국악원의 초대 원장이 김기수예요. 아까 그 황화만년지곡 지었던.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부원 양성소 4기거든요. 성경린, 뭐 장사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대 음악대학 학장을 해요. 다 친구들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그리고 한 명이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교장이 돼요. 이러면서 음악 교과서가 서울대가 유일한 국악 대학이었으니까 여기서 교과서를 써요. 그러면서 이왕직 악부의 활동들을 되게 미화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 서울대가 유일한 대학이었는데 민속악 출신들을 안 뽑는 거예요.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면 안 뽑아요. 그리고 이 서울대 출신들이 국립국악원에 들어가요. 근데 라인이 생겼네. 라인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저희가 2008년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국립이 됐거든요. 다 개인 돈으로 운영했던 사립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원래는. 그래서 이 사립 출신들이 대학을 못 가니까 서라벌 예술대라는 아주 유명했던 데인데, 거기서는 반대로 국립중고등학교를 안 뽑고 역으로 반대 라인. 그러니까 여기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중앙대가 샀어요. 그래서 중앙대에만 유일하게 국악대학이 있다는 게 서라벌 예술대를 산 거고, 지금도 중앙대는 예고 출신들이 많아요. 지금 이 파벌이 마치 한국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과 똑같고 그 역사적 맥락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뭘 하실 거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뭐 대한민국 인재상 이거 받았을 때 이 문신을 하게 됐던 것도 흐름이 미쳤는데요. 지금 준비해. 나 물어보려고 생각 중에 저는 이게 철조망을 한국 그냥 동양화식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한반도의 형태네. 한반도의 형태고 당연히 독도까지. 근데 다만 이 철조망들이
쓸모가 없을 때 군대에 이제 저도 연평도에 있었으니까 쓸모없는 철조망들 모아놓으면 덩굴이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펴요. 그래서 지금 이 산발선을 가르고 있는 이 철조망들이 나중에는 쓸모가 없어져서 꽃이 핀다. 꽃이 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꿈을 어느 순간 잊고 살아가더라고요. 네. 분명히 그러한 소셜 미션으로 제가 대한민국 인지상을 받았었는데 네. 어느 순간 꿈이 흐려지고 해서 뭐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 국립국악원이나 이런 데가 악인 줄 알았고 네. 우리가 선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악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다만 더 예, 처리할 건 처리하고 네. 나아가자. 그래서 저희 그 교가가 되게 이 이제 맥락을 알고 들으면 그 교가가 저희 국악이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국립국악 학교가 있었고 네. 국립국악원이 있었는데 개인 돈 그 당시로 지금으로 치면 한 160억을 어떤 사람이 쾌척을 해서 학교를 컨테이너를 만들어요. 김덕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1, 2, 3기 출신인데 네. 가사가 고운 산과 맑은 물 금수강산이 나라 예의미풍 노래하니 문화민족이 아니냐 박차여라 나가세 어두운 거리에 횃불을 밝혀라 잃었던 국악을 다시 찾자 씩씩하고 순결하게 3천만 결의의 피가 뛴다 같은 혈맹 나의 결에 웃음의 융화도 우리 국악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같은 혈맹 나의 결에 네, 그게 네.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우리만의 네, 음악이 네, 아니라 뭐 재외동포를 포함한 이거를 말했었고 네. 뭐 웃음의 융화도 민속악을 지금까지도 좀 폄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스운 음악이라고 실제 표현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런 사연들이 이렇게 쭉 거대하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건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러게요. 그쵸. 국악도 잘 모를 거예요. 국악하는 사람 저도 최근에 알게 됐고 갑자기 파고들다가 보니까 퍼즐이 갑자기 따다다다다닥 맞춰져 다 따로 파고 있었는데 네. 미쳤다. 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자, 흐름이 딱 있네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합쳐지는 것 자체가 홍익인간이랑 그렇죠. 어떻게 뭐 같은 괴를 하는. 그리고 사실 저는 말씀하셨을 때 약간 반장난으로 그럼 아직도 사이가 안 좋나요? 막 서로 지금도 미워하나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진수님께서 우리도 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내가 또 신뢰를 먹었구나. 맞아요. 왜냐면 우리 또한 파벌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려고 만들었던 게 한예종이에요. 한예종 전통예술원이 네. 그걸 한번 넘어보겠다 했는데 거기도 정확히 국고 반 예고 반으로 또 나뉘었어. 또 알아서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다 느끼겠지만 한국이 문화가 지금 완전 포텐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프리미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최근에 RM이 인터뷰했던 것도 보셨나요? 아마 안 봤을 거예요. 그 아마 스페인 쪽이었는데 인터뷰어라고 하나요? 네네. 그 사람이 이 소위 자꾸 KK를 붙이는데 K-뷰티 네. 아니면 뭐 K-팝 그렇죠. 이게 일각에서는 너무 국뽕이지 네, 억지다. 않느냐 네. 너무 좀 나쁘끄럽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네. 하니까 자기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프리미엄 라벨이라고 생각을 한다. 뭔가 K자가 붙는다는 건 구별된다는 뜻이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거나 있는 거에 K를 붙인 게 아니다. 피땀 흘려서 얻어낸 거고 분명히 그 앞선 세대들의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네. 그 흐름에서 BTS가 인정받게 됐던 거 한 거지
거저낸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 라벨이라 생각을 한다. 이러한 인식의 또 그거와 두 번째로는 한국의 문화를 보면 빨리빨리 그렇죠. 혹은 너무나도 열심히 네. 혹은 과하게 이런 것들을 해서 또 일각에서는 네네. 너무 여유가 없는 삶이 맞아요. 아니냐. 과하다. 그렇죠. 과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RM이 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조금 그렇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 네.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에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사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식민 지배와 또 한국 전쟁 등등등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분명히 어떤 세대에서는 죽어라 2배, 3배 어쩌면 그 이상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것은 좋든 싫든 우리의 하나의 문화다. 이것을 특히나 식민 지배가 있었던 네. 그런 데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나도 너무 좋은 말. 명쾌한 그러게요. 말들이었어요. 사이다야. 그건 진짜 멋있다. 그 네. RM이 자기 어떤 분명히 좀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쵸. 스타로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눴었던 것은 아까 첫 번째로는 제가 제 색깔 찾아가는 거였고 네. 그렇죠. 개인적인 제 색깔을 넘어서는 한국인으로서의 그것도 색깔이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에 그냥 좋은 사례는 아까 이어령 선생님 이야기를 했지만 큰 데서부터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인간은 어떤 동물일까? 아,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인류의 전반적인 특성은 이렇구나. 네. 그 다음에는 인종별로, 대륙별로, 뭐 아시아, 아메리카, 이렇구나. 네. 그 다음에는 이 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는 또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 다음에는 한국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보다 더 세부적인 그런 게 될 수 있지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색깔 한국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역동적인 거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그쵸. 저 같은 전통 예술을 하는 사람이 한국적인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세력을 얻고자 하는 것 뿐이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거지 그게 100% 한국적인 게 될 수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조선적이거나 고려적이거나 이런 것들이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는 저대로 이게 납득이 되면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 때는 나타났구나 로 평가될 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해 아까 그것처럼 거스르지 않게 내 스스로가 그냥 딱 근본이 씨 생각이 됐다면 뭐 박술려 이런 선생님들이 그게 한복이냐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한복에 이런 게 꾸준하게 반복되어 왔고 저는 그것이 마괴가 그랬듯이 서양의 복식도 우리스럽게 해석을 해보고 싶었다. 저는 이렇게 좀 나아간다면 저도 최근에 이제 앨범 작업을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 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좋네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다 해주셨어. 일단 간단하게 후기로 넘어갈까요? 일단 제가 뭔가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거를 감히 해보자면 어쨌든 진수님께서 저희를 2번째 만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뭐 그 부분이 진수님께서 독특한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 떠나서 너무 많은 부분,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감히 말해보자면 사실 이렇게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인데 말하면서 정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뭔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어느 순간 뱉고 정리. 뱉다 보면 정리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뭔가 진수님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좋아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연락했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네. 하면서 언제 편하실 때
그렇게 꼭 한번 뵙자고 그랬었던 거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음식도 있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어쨌든 저도 예체능 분야에 종사할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국적인 거가 뭐냐고 정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되게 미국적이다, 일본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일본적인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결국 그 뭐뭐적이다라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남에게 될 수 있는 거지 나는 뭐 지금에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해나가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아까 말했듯이 암명도 뭔가 아닌 것을 멍인 것처럼 둔갑시킬 때 자꾸 당위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타투 얘는 이유가 필요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왜 내가 내 그거 하는 거에 이유가 왜 필요하지 했던 것처럼 한국적인 것을 자꾸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맞아요. 나의 갇히면. 선택에 자꾸 에어백을 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빨리 야 이거 한국적인 거야. 그냥 어차피 한국적인 거 규정될 수도 없고 네. 파시스트적인 그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튼간 그냥 내가 납득가는 선까지는 공부해서 하되 그냥 하는 것이 그쵸. 더 옳지 않을까. 굳이 막 이유 붙이지 말고.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가장 멋있는 거죠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 맞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맛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진짜 정말 잘 넘어갑시다. 제가 칭찬받는 걸 정말 못해요. 여튼간 네. 저는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더 반가워요. 오랜만에 뵈니까 좀 편해진 것 좀 같기도 하고. 편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진짜 솔직히 긴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때 촬영본 보시면 저 아마 막 낯가리고 그래가지고 떨고 있었을 텐데 지금 좀 더 편해지고 훨씬 그러니까 더 막 진실된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저는 특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미래를 향하면서 나감에 있어서 과거를 과연 굳이 보고 지켜야 되는가? 이게 혹시 앞만 보면 상관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진수님 말씀을 듣고 과거를 봐야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앞으로 여기로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면 일로 나가는 거고 여기서 출발하면 일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좋은 말이다. 그러네요. 감동받아. 그러니까요. 진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진짜. 그럼 마지막으로 진수님께서 간단하게 후기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촬영을 했던 거에 대한 후기. 뭐 저는 사실 정말 이 카메라 거의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맞아요. 네, 진짜 그랬는데 방금 살짝 보니까 여기 머리가 대단하게 뭐가 헝클어져 있었네. 여튼 상관은 없고 정말 그 정도로 편안한 마음으로 왔고 네. 애초에 연락을 먼저 드렸던 것도 저였으니까. 근데 저도 참 좋았던 게 그때 만나 뵙고 가서 네. 그러니까 그 패션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예를 들어 차이나 카라 네, 기모노 맞아요. 슬리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야, 근데 감동이다. 기모노 슬리브 이런 건 있는데 한국적인 그런 게 왜 없을까? 저도 그때부터 한국적인 복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다가 코튼 이런 걸로 다 들어갔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질문 막 네. 해주실 때 뭐 국악의 뭐 대중 아니면 뭐 어떤 거.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도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명쾌하게 낼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 봐도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의 땡땡화는 저는 이제는 지향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국악의 땡땡화를 조금만 바꿔서 조선인의 일본화는 마치 이런 것처럼 네. 국악을 내 스스로가 하나의 완성된 예술로 보지 못하고 대중화가 되어야 한다. 아직 부족하다. 뭐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가 마치 나도 잘 안 먹는 음식을 내어주는 식당 주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누가 알아주거나 뭐 하지 않더라도 네. 있는 그대로의 민요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이전에 경성우락부 할 때 퓨전 국악 밴드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다 지웠어요. 진짜요? 그냥 밴드. 그냥 아. 저는 제 음악을 할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서양 음악도 섞여 있고 우리의 것도 섞여 있는데 그걸 제가 국악이라 하진 않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가
그 신민요가 그랬듯이 태평가 이런 게 그랬듯이 선택이 돼서 살아남으면 그 몇 세대에 걸쳐서 한국인들에게 불려오면 그건 민요로 들어가겠지만 저는 이것을 아까 제가 말했듯이 민요 제가 거기 뒤에 숨었었거든요. 한국적 선율을 바탕으로 만든 음악입니다. 우리의 민요를 바탕으로 대중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를 네. 제 음악의 부족함, 제 어떤 철학의 빈곤을 자꾸 거기에 숨겼어요.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욕 먹더라도 이 새끼 음악 그냥 별로네. 네. 제가 들으면 되는데 국악 별로네. 자꾸 그런 식으로 듣게 되는 방패를 거예요. 삼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국악의 땡땡화라기보다는 국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제 그냥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요. 저는 나중에 지으면 이 국악의 레파토리를 한 번쯤은 제 목을 통해서 한번 싹 부를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로서 국악을 존중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지금 살아가는 저는 다양한 음악을 또 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적이 아니니까 그쵸. 같이 양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게 그 이전과는 달라졌고 일단 2명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편안하게 나고 오늘은 정말 단 한 번도 거의 안 맞아요. 저희도 안 봤어요. 네, 진짜 재밌게 여튼간 저도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 짠하고